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경제의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의 세계화란 무엇일까요? 먼저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개인과 사회 집단이 국가를 넘어서 세계라는 범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수준에서 세계화는 교육, 투자, 통신 등이 확대되어 국가 간 상호 의존이 증대하고 협의, 조정, 협력 등이 강화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경제 세계화는 오늘날 세계화의 기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의 세계화 경향은 최근에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세계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량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 182쪽을 보세요.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사진 아래를 보시면 미국 시애틀 컨벤션 센터 앞에서 FTA 반대 시위 장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FTA란 자유무역협정, 국가 간의 경제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경제를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즉, 관세를 물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약속인 것입니다.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게 되면 기업 간의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해당되는 무역거래 상품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품 외에도 서비스 부문과 교육 부문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유무역은 기업들에게 무한한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세계 1위의 생산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따라서 무역은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FTA는 관세를 낮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싸져서 외국산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에 있는 사진 속 사람들은 왜 이런 FTA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라와 나라 간의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업 분야는 아주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 농축산물은 한국보다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같은 품질이라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값이 싼 외국 것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WTO, 농업 협상 중단 촉구 시위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WTO는 세계 무역 기구, 세계의 무역 질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다른 나라의 상품을 수입할 때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자기 나라 상품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역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국제 무역에서 안전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흔히 말하는 시장 개방, 즉 다른 나라의 상품이 쉽게 수입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자동차, 핸드폰 등 한국이 잘 만드는 상품을 다른 나라에 쉽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의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는 바람에 한국의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책의 사진 속 시위는 세계 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농업에 대한 협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협상에 대해 반대하면서 협상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촉구는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수입 자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차의 부품들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엔진과 철강은 한국산이고 내부 배선 장치는 일본산, 고무 타이어는 말레이시아산, 라디오는 중국산, 자동차 내장과 범퍼는 멕시코산, 그리고 석유는 페르시안만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수입의 자유화를 통해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우수한 제품으로 차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수입품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 모른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느 나라에서 만든 제품인지 꼼꼼히 살펴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공부할 대화는 정희 씨와 민철 씨의 대화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해 정희 씨와 민철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내에서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데 여간 격렬한 게 아니었어. 그럴 만도 하지. 요즘 한창 진행 중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날엔 싼 농축산물이 무제한으로 수입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 농축산업 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야. 그렇긴 하지만 관세 장벽이 뚫리면 그만큼 수출입 비용이 감소할 테고 자연히 무역량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그렇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편의를 돕는답시고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생계의 수단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 모르는 농민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보호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군.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모두 잘 들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시내에서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데 여간 격렬한 게 아니었어. 여기에서 여간는 니은 게 아니다는 아주 어떻다라는 말로 예를 들어서 여간 예쁜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아주 예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정희 씨가 시내에서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봤는데 그 시위가 아주 격렬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 격렬하다는 아주 사납고 치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럴만도 하지. 요즘 한창 진행 중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날엔 싼 농축산물이 무제한으로 수입되잖아. 여기에서 그럴만도 하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창은 어떤 것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앞에서 이야기한 FTA를 의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경제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경제를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즉, 관세를 물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음, 체결되다는 계약이나 조약 따위가 공식적으로 맺어지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는 나렌이라는 문법이 나왔는데요. 는 나렌은 앞문장에서는 극단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경고의 내용이나 우려하는 결과가 뒷문장의 내용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활기 있게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값이 싼 농축산물이 무제한으로 수입이 되는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철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축산업 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야. 여기에서 치명적이다는 생명을 잃을 정도이다라는 의미이고 타격을 입다에서 타격은 어떤 일에서 크게 손실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격을 입다에서 입다는 받거나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격을 입다는 어떤 일에서 크게 손실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농축산업 시장이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당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의 말을 듣고 정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관세 장벽이 뚫리면 그만큼 수출입 비용이 감소할 테고 자연히 무역량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렇긴 하지만은 앞에서 민철 씨가 이야기한 우리 농축산업 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긴 하지만의 의미입니다. 관세는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또 장벽은 교류할 수 없도록 사물과 사물 사이에 막고 있는 벽을 의미합니다. 뚫리다는 뚫다의 피동형으로 구멍이 파여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벽이 뚫리다는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에 구멍이 생기다라는 의미로 기존에 있던 규제가 풀리다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농축산업 시장에는 손해를 보겠지만 관세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그만큼 수출입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무역량이 증가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희 씨는 자유무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정희 씨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 농축산업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무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환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무역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만족도 또한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편의를 돕는답시고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생계의 수단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 모르는 농민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여기에서 활성화시키다는 어떤 것을 활발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대대로는 여러 대를 이어 계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또 생계는 살림을 살아나갈 방법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라는 문법이 나왔는데요.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또는 어떤 상태를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음을 부정적인 말투로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고 소비자의 편의를 돕는다고 한 일이지만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생계의 수단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는 이런 농민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철 씨는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방면으로는 여러 분야나 방면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또 강구하다는 좋은 대책이나 방안을 깊게 생각해서 찾아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정부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나 방면으로 좋은 대책을 깊게 생각해서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보호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군.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아닌 게 아니라는 어떤 사실이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금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혜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다고 민철 씨가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대화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대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책 183쪽을 보세요. 정희 씨와 민철 씨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경제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전망은 앞날의 일이나 정세를 미리 내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은 아니지요? 2번. 무역 자유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희 씨와 민철 씨는 수입 개방을 자유롭게 하는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다음 3번. 정부의 수출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대화에는 수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4번. 소비자 만족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팔고 그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대화에는 소비자 만족도를 언급했지만 중심 내용이 아니었죠. 정답은 바로 2번 무역 자유화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볼까요? 두 사람의 의견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래의 표에 두 사람의 의견을 간단하게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사람은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보시면 정희 씨는 무역 자유화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민철 씨는 무역 자유화의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무역 자유화에 대해 정희 씨는 찬성, 민철 씨는 반대를 하면서 각각 어떤 근거를 이야기했나요? 정희 씨는 무역 자유화를 하면 수출입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무역량이 증가할 거라고 첫 번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 어떤 근거를 이야기했나요? 네, 수출입 비용의 감소로 인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무역업이 활발해지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철 씨는 무역 자유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어떤 것들을 근거로 반대를 했나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농축산물이 무제한으로 수입되어 농축산업 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농축산업 시장의 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4쪽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먼저 보기를 볼까요? 정희 씨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 즉 무역 자유화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의 무역 규모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한국 제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무역 시장을 개방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해야 하고 또한 협력해야 합니다. 무역 자유화는 한국의 성장을 돕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무대에서 여러 나라와 경쟁하고 또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민철 씨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를 볼까요? 즉, 무역 자유화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원래 농업국가입니다. 1970년 총 인구 중 45%였던 농민 인구가 2000년대에 들어서 약 8%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농민은 몰락하고 농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1970년 인구의 45%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발달했고, 도시의 발달은 공업지역이나 공업단지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45%였던 농민의 인구가 8%로 감소했습니다. 농민은 몰락하고 농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몰락하다는 멸망하여 사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농산물까지 싼 가격으로 들어온다면 농민들은 이제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고 살다는 생계를 유지하다, 생계를 이어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이 위험한 상태까지 된 상황에서 가격이 싼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한다면 농민들은 이제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희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쟁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역 자유화를 통해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로 경쟁, 협력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의 내용을 꼭 다시 정리해 보시고 대화를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유무역과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